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주 완산수영장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 경기도 열리는데요. 시설이 낡아 보수공사가 시급하지만 자꾸 미뤄지면서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 수영 경기가 열리는 전주 완산 수영장입니다. 시설이 낡고 오래돼 지난 1월 말 긴급 휴장한 뒤 보수공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던 일부 보수공사가 전면 보수로 바뀌면서 다음 달 말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늘면서 행정 절차들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휴장만 했지 넉 달 동안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사도 빨라야 체전 직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 전에 1차 공사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공사를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2차 공사를 해가지고 전국체전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체육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사가 끝나야 사전 경기를 해보고 하자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응 훈련은커녕 최악의 경우 체전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경기도 해봐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캐치해서 본 경기를 실시하는데 지장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행정 절차를 서두른 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12일 전주의 한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스프링클러 덕분에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건립한 근로자 복지관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5년에 건립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층과 3층에는 목욕탕, 체력 단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이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층 이상만 설치하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천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금년 1월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이면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목욕탕과 체력 단련 시설은 하루에 최대 6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옥내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더 안전에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김제 벽골제가 세계유산 등재 첫 관문인 잠정 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3월 고창 곰소만을 포함한 서남 해안 갯벌도 등재 신청이 반려됐는데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제 벽골제는 백제 시대인 33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수리시설입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첫 관문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일종의 신청 예비 목록인 잠정 목록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벽골제의 성격과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짧은 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지적이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학술 연구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난 3월 유네스코는 고창 갯벌이 포함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기본적인 지도자료가 미흡해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와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야 유적의 등재도 계획한 전라북도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관점에 맞춰야 때문에 국제 이코머스 학자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어떤 국내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에서 좀 맞춰가지고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제 역사 지구처럼 세계유산 등재에 공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입 같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만을 노려 등재 사업에 나서기보다는 등재 이후 활용 방안 고민과 전담 조직 신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이 전북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폐쇄되자 곧바로 지역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정 산업에 치우친 전북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북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됩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동시에 주저앉으면서 지역 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제조업 근로자 2만 6천 명 가운데 47%인 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계속 휴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산업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산업으로는 바이오와 스마트팜 등 농생명 산업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서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무주군이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무예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남원시가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 금연 교육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10배 크기로 지난 2014년 문을 연 무주 태권도원. 1년 내내 태권도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태권도원과 덕유산, 와인동굴 등을 연계한 전통무예 체험이 관광 상품으로 선보입니다. 문체부도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무예 체험 여행을 통해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으로 제대로 인식되고 태권도와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어린이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을 통해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초까지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나라의 흡연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인형극을 통해 예방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갯벌과 운곡 습지 등이 있어 지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 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58억 원이 투자돼 만들어진 관리센터는 생태교육장과 전시장, 특산품 홍보 판매장 등을 갖췄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창군수 후보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고창군 체육회 임원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3월 고창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창군 체육회 임원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장수군수 공천을 신청한 양성빈, 오재만, 장영수 후보 등 3명의 경선을 실시하고 순창에선 양영수, 장종일, 황숙주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송하진 도지사 후보와 함께 12개 시군의 공천 또는 경선을 마쳤으며 모레 발표되는 장수와 순창을 끝으로 단체장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전라북도가 김제공항터를 종자산업단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터의 용도를 공항용지에서 폐지하면 농식품부와 협의해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공항터는 지난 2005년 공항 건설이 무산된 뒤 주변 농민들에게 밭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군산 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협동조합과 협의회 등을 구성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조선업협력업체 8곳은 지난 3월 해상풍력과 중소형 조선 분야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GM 협력업체 25곳이 군산 자동차 부품 협의회를 구성하고 GM 군산 공장 가동 중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립공원인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과 선운산의 정상 7곳을 음주 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모악산 수왕사길과 금곡사길, 마이산 한미산석에서 고금단길 등 도립공원 탐방로와 대피소, 암장 등 10곳에서도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제1, 2산업단지와 축산농가가 몰려있는 왕국면 등 악취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밤늦은 시간대와 새벽에 현장 점검과 순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는 지난해 188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공단과 축산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이 6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매우 청정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